따지하오, 안녕하세요. 최신 계정 HSK 3급 한 권으로 끝내기 서희주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교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교문 같은 경우는 어떤 대상들을 비교하는 문장을 비교문이라고 하고, 저희가 이제 B자를 사용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B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만드는 비교문 먼저 보도록 할게요. 기본 어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A랑 B는 비교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A, B, B하고 수러를 놓아주시는데 보통 이제 상급에서는 형용사가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고 있어요. 수러 자리에. 한번 볼까요? A, B, B 수러 이거 형태에 맞춰서 그대로 他比我瘦 하면 그녀는 나보다 show는 말랐다 라는 형용사죠. 그래서 나보다 말랐다 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녀는 마른 거죠. 나보다. 그래서 해석하실 때나 듣기 평가하실 때 비교문 같은 게 나오면 굉장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긍정문일 때는 앞에 주어랑 뒤에 있는 수러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나보다 마른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마른 사람은 그녀가 말랐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주어 수러가 있고 주어 수러인 이 자리는 뭐예요? 부사어죠. 그렇기 때문에 부사어는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얘네가 중심이 돼야 하기 때문에 듣기 평가하실 때는 그렇게 조금 너무 길다 싶으면 주어랑 수러 찾아서 듣는 연습을 해주시면 좀 더 깔끔하게 들릴 수가 있겠죠. 독해 문제 푸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배열을 해야 하니까 일단은 대상을 앞뒤로 놓아주고 뒤에다 수러를 놓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他比我瘦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제 조금씩 길게 만들어 볼게요. 이 수러 앞에다가 그냥 그녀는 나보다 말랐다 해서 뭔가 조금 더 강조를 해주고 싶거나 내가 좀 더 그렇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싶을 때는 껑이라든지 하이라든지 이 두 부사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수러 앞에다가 붙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껑을 넣으면 그녀는 나보다 더 말랐다가 되는 거겠죠. 조금 더 이제 문장이 풍부해진 거죠.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这儿的水果比那儿的更便宜. 이곳의 과일은 누구보다 날 하면 거기보다 라는 거죠. 사실 여기 더 뒤에는 水果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서 이미 이곳의 과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뒤는 굳이 那儿的水果 하면 문장이 너무 기니까 여기에 水果가 생략이 됐다라고 보시고 문장 배열하실 때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세하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앞으로 놓아주시고 A 자리에 놓아주시고 그리고 누구보다 나머지 대상 넣고 更便宜 수로 앞에 껑이나 하이를 붙이면 더욱 싸다라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껑이나 하이만 사용하셔야 돼요. 저희가 형용사 앞에다가 헌을 붙이는 게 굉장히 습관처럼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헌 비엔이 해도 맞는 표현 아닌가요 하시는데 아주 싸다 이거는 지금 비교문에선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헌은 사용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껑이나 하이로 수러를 조금 더 어떻다라고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기본 어순하고 껑을 넣은 비교문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럼 이번엔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기본 어순인 A랑 B랑 비교를 해서 어떻다까지는 똑같은데 뒤에다 보충 설명을 저희가 붙여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붙여주시면 되냐면 아까 전에는 더 어떻다를 만들어줬으면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많이 그렇다 아니면 뭐 조금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뒤에 붙는 보어들 보시면 일단은 또어가 들어가면서 뭔가 더 많이 그렇다, 훨씬 더 그렇다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예문은 这次的成绩比上次好得多. 이번의 성적은 누구보다 上次 하면 위에 있는 횟수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달력 보면은 저희가 지난주는 위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거 할 때는 上을 사용해요. 지난번 횟수니까 지난번보다 더욱 많이, 훨씬 많이 어때요? 좋아요 라고 해석은 해주시면 되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A, B, B, 수러까지 놓고 보어인 이런 또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줬고
있고 A는 좀 더 자세하게 성적까지 나와 있고 B는 그냥 上次까지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저희 더 뚜어 받고 이번에는 뚜얼러를 사용했어요. 마찬가지로 뚜얼러도 훨씬 더 많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地铁比公共汽车快多了. 지하철은 누구보다 公共汽车 하면 버스보다 快 빠르다. 여기까지도 문장은 완벽했지만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걸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뚜어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快多了 해주셔도 돼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게요. 她比以前胖了很多. 그녀는 예전보다 어떻습니다? 팡. 살이 찌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뒤에는 굉장히 많이 쪘어요 라는 보충 설명을 하고 싶을 때는 很多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훨씬 더 그렇다, 더 많이 그렇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여기에 나온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기본 어순 맞춰주시고 수러 뒤에 붙여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정도가 약한 표현들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디알이라든지 이시에로 해주시면 돼요. 전부 다 조금, 약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볼게요. 哥哥比弟弟高一点儿. 형은 누구보다 띠디, 남동생보다 高 하면 높은 거죠. 그래서 키가 크고 작은 걸 나타낼 때는 키가 크다, 高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키가 큰데 얼만큼 더 커요? 조금 더 큰 거죠. 그렇게 막 많이 큰 건 아니고 별로 차이가 안 나고 조금 크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이디알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보시면 他的手机比我的贵一些. 그의 핸드폰은 내 거보다 贵, 어떻습니다? 비쌉니다. 근데 많이 비싼 건 아니고 얼마 차이는 안 나요. 조금 더 비싸요 라고 할 때는 이 시에 사용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는 표현도 저희가 살펴봤어요.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이수에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숫자와 양사가 나오면서 얼만큼인지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죠. 이런 방법으로도 비교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보시면 他姐姐比他大一岁. 그의 누나는 그보다, 여기서 따는 이렇게 크다 작다의 그런 뜻으로 쓰인 게 아니고 나이가 많다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가 이렇게 나이랑 나올 때는. 그래서 더 많아요. 무엇이? 한 살 더 많아요 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비교문을 표현해 줄 수도 있는 거겠죠. 이때는 이제 주어랑 여기에 나와 있는 A랑 B 자리 보시면 A랑 B를 바꾸면 이상해지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누나가 나이가 많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누나가 앞으로 가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키가 큰 게 형이 클 수도 있고 동생도 클 수가 있어서 사실상 이렇게 바꿔도 동생이 더 큰가 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나이이기 때문에 나이는 당연히 누나가 많아야 되죠. 그래서 A랑 B 자리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어 EDR이라든지 EC라든지 이렇게 조금을 나타내는 표현 살펴봤고 수량사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도 살펴봤어요. 그래서 문장이 조금 더 길어졌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B가 쓰이는 최상급의 표현이 있어요. 최상급이라는 거는 아주 굉장히 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최상급을 쓰실 때는 똑같아요. A, B, B 이렇게 하고 수러가 오긴 오는데 그 앞에 또를 넣어주시면 되고 이 B 자리에는 최상급이어서 보통은 이제 그 누구보다 대단해야지 최상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 그 어디보다 이런 식으로 의문대사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A, B, B, 또 C 이 형태 살려서 예문으로 보시면 她比谁都漂亮. 그녀는 누구보다도 예쁘다. 결국에는 그 누구보다 가장 예쁘다라는 최상급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최상급 표현은 이렇게 흘러간다 해서 문장으로 이렇게 완성된 문장으로 봐주시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럼 이제 B자 비교문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 보통 이제 비교를 했을 때 A는 B보다 어떻다 이런 문장만 있는 게 아니고 A는 B보다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문이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랬을 때는 B 대신에 没有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는 똑같이 A 没有 B 수러 해주시면 되고 좀 더 추가하고 싶을 때는 这么나那么가 수러 앞에 붙기도 해요. 생략도 가능하고 예문으로 보면 妹妹没有我这么漂亮. 여동생은 나보다 해석은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여동생은 나보다 그렇게 예쁘지는 没有니까 않다. 그쵸? 끝에다가 예쁘지 않다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동생은 나보다 예쁘지 않아요. 결국에는 누가 더 예쁘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지금 더 예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我漂亮 이게 중심적인 내용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부정일 때는. 그래서 没有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장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비교를 B자를 사용하는 비교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 이렇게 굳이 A랑 B를 비교를 했을 때 다를 수도 있지만 똑같을 수도 있죠. 그렇게 똑같을 때는 이런 표현 써주시면 돼요. A 跟 B 똑같죠. 계속 비교 대상 나오는 건 똑같아요. A랑 B랑 어떻습니다? 一样, 똑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대상 这里的天气 이곳의 날씨는 跟 B, B의 대상은 上海, 상해보다 어떻습니다? 一样. 여기에 뭔가 비교가 되는 게 아니고 상하이보다 똑같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랑 B가 똑같다는 A 跟 B 一样 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2항에서 끝나도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굳이 수러를 넣어서 어떻게 똑같은지 안 해도 완벽한 문장이지만 이런 식으로 수러를 넣어서 어떤 부분에서 똑같은지 더 설명을 해줄 수도 있는 거겠죠. 볼게요. 他跟我一样大. 그는 나와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따. 이렇게 사람끼리 따라고 표현을 할 때는 뭐였죠? 나이가 많거나 적음을 나타낼 때 따, 샤오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큰 게 똑같다? 이상하죠. 결국엔 나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나이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는 나와 나이가 똑같습니다. 할 때他跟我一样大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동급 비교가 있는데 여기에 쓰인 像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비교문에서 동급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보시면 他像你 그는 너처럼 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는 당신처럼 那么热情 그렇게 여기서 热情은 보통 사람한테 열정적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친절하다라는 표현도 가능해서 그는 당신처럼 친절합니다. 그렇게 친절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서는 항상 똑같아요. 모든 비교문이 지금 어떻게 돼요? A 그리고 비교하는 그 건이나 B라든지 여기서 쌍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 B가 나오고 이렇게 이항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수러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였죠. 여기서도 똑같이. 그럼 이런 동급일 때 같지 않다라고 하고 싶으면 앞에서 부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이 이양이라는 단어에 부정을 해서 不一样 해주시면 돼요. 어순 그대로 A 跟 B 不一样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相도 그 자체에다 부정을 해서 不像 해주시면 되겠죠. 다른 건 부정하실 필요 없어요. 앞에다가만 不를 붙여서 문장으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他的习惯和我们不一样. 일단 A랑 B랑 같지 않다, 다르다라는 뜻이 될 거고 그녀의 습관은 우리의 습관이 여기 살짝 생략이 돼 있었던 거죠. 우리랑은 어떻다, 다르다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문장 볼게요. 学音乐不像以前那么难了. 学音乐 하면 음악을 배우다 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동사랑 명사가 만나서 동사구가 됐는데 이런 것들도 주어가 될 수 있어요. 명사나 대명사만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음악을 배우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음악을 배우는 것은 예전처럼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비교문은 저희가 B자를 사용한 비교문이랑 그리고 B자의 부정인 没有를 사용한 비교문 그리고 이렇게 동급 표현들까지 쭉 살펴봤는데 그 순서는 항상 어때요? 대상들이 나오죠? A和B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뿌이양 나오듯이 A랑 B라는 대상이 나온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수러는 보통 형용사가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